이 시간에는 유체의 상대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상대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정한 등가속도나 또는 등각속도 운동을 받는 유체는 유체 입자의 상호 간의 상대 운동이 없어서 전다 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체와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이때의 상태를 유체의 상대적 평형이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용기에, 이런 용기에 유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용기가 AX라고 하는 등가속도로 이렇게 수평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유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경사각을 갖는, 세타의 경사각을 갖는 이런 상태로 이 유체는 움직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유체 입자 간에 서로 상대적인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 능력도 발생되지 않겠죠. 마치 하나의 그 고체 덩어리와 같이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이제 유체의 그 상대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예요? 이 용기에 이렇게 유체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 방향으로, 그렇죠? 예, AY의 그러한 그 등가 속도로 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떤 건가요? 용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유체가 담겨져 있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오메가의 그 각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는요, 회전하기 전에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던 그 유면이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는 내려가고 양쪽 벽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상태로 유면이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이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유체 입자 간의 상대 운동이 없고 마치 이제 고체와 같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체의 상대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수평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받는 유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용기에 유체가 담겨져 있는데 AX의 등가속도로 이 용기가 운동을 할 때, 그때 이 자유표면은 수평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요? 어떤 그 세타의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이 유체에서의 어떤 그 수직, 연직 방향, 그리고 뭐 수평 방향의 그 압력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 기울기, 경사각도, 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직 방향의 압력 변화입니다. 바로 연직 방향 하면 뭐예요? 이 방향에서의 압력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 M인 연직 방향의 자유체에 대한 힘의 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이 자유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자유체에서 그 힘의 작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자유체의 면적, 단면적이 A예요. A고, 그 다음에 이 자유체의 이 길이가 H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자유체의 지금 이 위치에서 여기 유면에서부터 H인 곳에서의 압력을 P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자유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되나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압력 곱하기 뭐예요? 단면적한 PA의 힘이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작용이 되나요? 바로 이 자유체의 무게. 그렇죠? 이 자유체의 무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유체의 비중량이, 이 유체의 비중량이 지금 감마입니다. 이게 지금 비중량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체의 무게는 비중량 감마 곱하기 최적하면 되죠. 최적은 뭐가 돼요? 단면적의 A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뭐예요? 이 자유체의 높이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게는 감마 H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힘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연직 방향. 이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요, 연직 방향이에요. 이 방향에서의 가속도 성분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용기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만약에 AY라고 한다면 그 값은 0이죠. 예. 자, 이랬을 때 이 식이에요. 자, 이 식은 어떤 식이에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어떤 식을 갖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뭐예요? 가속도다라고 하는 이 식이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직 방향의 힘을 말해요. 이 연직 방향의 힘은 뭐예요? 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PA하고 뭐예요? 감마 HA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힘은 바로 MAY하고 같아요. 예, 이 연직 방향으로 하니까 바로 여기에서의 가속도가 AY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AY가 0이니까 이 연직 방향의 힘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연직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PA하고 감마 HA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건 플러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이 바로 0이에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마 H가 되죠. 예, 여기에서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은 이 A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감마 H가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항을 하게 되면은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연직 방향의 압력 변화는 정지 유체의 경우와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여기에서의 압력이다, P다. 예, 그럼 예, 연직 방향에서의 압력 P는 바로 어떻게 돼요? 감마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예요? 높이. 그렇죠? 이 깊이가 되겠죠? 예, 그걸 해주면 바로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의 압력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요, 자유표면의 경사 각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표면이잖아요. 그렇죠? 대기하고 접해 있는 표면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유표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때 이 경사 각도,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이 수평 방향에서의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수평 방향, X축 방향이라고 합시다. 예, 이 방향의 모든 힘, 힘은 바로 뭐예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또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여기에는 가속도가 있죠. AX라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체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이 자유체에서 바로 이 식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 자유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평 방향에서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압력을 P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유표면까지의 높이, 깊이를 H1이라고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P1 곱하기 A가 되죠. 그리고 P1은 뭐가 되나요? 감마 H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힘은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P2라고 한다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자유체의 단면적을 A라고 하면 P2 곱하기 A가 되고 P2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유체의 비중량이 감마니까 감마 H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자유체의 무게는 뭐예요?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는 뭐예요? 수평 방향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 자유체의 무게는 직각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수평 방향의 힘에서는 그 무게가 0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보시면 수평 방향에서의 그 힘들, 그 힘들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요, P1 곱하기 A가 있어요. 예, 이게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힘은 플러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질량이라는 것은 뭐가 되나요? G분의 감마 AL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구해진 거예요?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에요. 근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이 되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자유체의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적,
단면적 A 곱하기 길이 AL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질량은 지분의 감마 AL 곱하기 A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P1 값은 감마 H1. 예, 여기서의 압력은 이 유체의 비중량 감마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깊이 H1이 되고요. P2 값은요. 여기에서의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체의 비중량 감마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깊이, 높이죠. 예, H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P1과 P2를 이 값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양변을 감마 AL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여기에서 P1 대신에 감마 H1 들어갔죠. 그렇죠. 또 P2 대신에 감마 H2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감마 AL로 양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는요. 여기에서 같은 것들 우리 약분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감마가 있네요. 여기 감마, 여기 이렇게 해서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가 있네요. 여기에요. 단면적이죠. A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항은요. 여기에서 감마가 있어요. 예, 분모 분자 서로 같은 값입니다. 그리고 또 A가 있네요. A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체의 길이 L도 있네요. 예, L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는 거는 G분의 AX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L분의 H1-H2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L분의 H1-H2가 뭐예요? 이 값이 H1이고 이 값이 H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1-H2는 어떤 값이 되나요?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L분의 H1-H2는 뭐예요? 이 자유체의 길이가 L이잖아요. 그러니까 L분의 이 높이죠. H1-H2.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탄젠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이게 탄젠트 세타라는 거죠. 이 값이요. 예, 이거는 뭐다? 지분의 AX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이 바로 뭐예요? 기울기, 경사각도, 세타 값은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세타는 그 탄젠트 지분의 AX. 바로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요.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받는 유체에서의 압력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 용기에 유체가 이렇게 담겨 있고요. 이 용기가 AY의 등가속도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의 이 연직 방향에서의 뭐예요? 압력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여기에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Y축 방향에서의 모든 힘은 모든 힘의 합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바로 가속도가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자유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자유체에다가 이제 이 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유체에 지금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의 압력, 여기에서의 압력을 P2, 여기에서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요. 이 자유체의 단면적을 역시 A로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작용하는 힘은 P2A가 되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P1A가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자유체에 무게가 있죠. 역시 이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라고 놓는다면 이 자유체의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비중량 곱하기 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적은 뭐예요? AH잖아요. 이 자유체의 길이가 지금 H니까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마 H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요. 이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의 힘들, 어떤 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P2A, 감마 HA, P1A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방향이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거 플러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 마이너스. 그럼 P2A는 플러스가 되고요. P1A와 감마 HA는 전부 다 뭐예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니까는요. 이게 뭐예요? MAY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유체의 질량,
바로 이 부분의 질량이죠. 예,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분의 감마 HA 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이 부위가 최적입니다. H 곱하기 A. 자, 그래서 M 대신에 지분의 감마 HA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같은 인수들이 있죠.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면적입니다. A예요. 그렇죠? 예, A를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 전부 다 A가 없어지죠. 그러면 좌변에는 뭐가 남나요? P2, P1이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H가 남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감마 H를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감마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거 이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A가 없어졌으니까 지분의 감마 H에 AY만 남죠. 자, 여기에서 감마 H가 공통인수네요. 그래서 이걸 묶습니다. 감마 H로. 그러면 묶으면 식이 바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식에서요. 만약 이 용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유낙하를 한다면 자유낙하라는 건 뭔가요? 초속도가 0이에요. 그렇죠?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그 이 물체를 갖다 떨어뜨리는 그런 낙하를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중력 가속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속도는 AY는 지금 플러스 방향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중력 가속도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AY 대신에 자유낙하한다는 것은 바로 이 AY 값이 마이너스 G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AY 대신에 뭐가 대입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G가 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G분의 마이너스 G니까 뭐가 됩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그렇죠? 예,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되나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P2 마이너스 P1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P2 마이너스 P1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P2하고 P1이 서로 같게 된다라는 거죠. 즉, 자유낙하하는 유체의 모든 점에서의 압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기에 유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 용기를 갖다가 이제 자유낙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낙하를 시키게 되면은 어떤 점에서든지 간에 그 압력들은 다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입방체의 탱크에 비중 0.75인 기름이 이렇게 1.5m 차 있다. 이 탱크가 연직 상방향으로 4.9m/s 제곱의 등가속도로 움직일 때 탱크 밑면에서의 압력은 몇 파스칼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P2-P1을 구하는 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요. P1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요. 뭐예요? 탱크 밑면에서의 압력을 물어봤잖아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밑면, 탱크 밑면에서의 그 압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압력은 바로 이 유체에 대한 압력이죠. 예, 여기가 P2가 되고요. 이 바닥이 P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P1이 돼요. 근데 P1은 뭐예요? 바로 대기압이죠. 그렇죠? 우리 압력에서 계기압력으로 나타낼 때에는 이 대기압을 기준해서 뭐예요? 대기압을 바로 0으로 놓죠. 그게 이제 계기압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기압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걸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P1 값은 바로 대기압이 되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H는 1.5m예요. 여기에서 기름이 1.5m.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 지금 차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P2는 이 식에서요. P2는 어떻게 되나요? P1은 이제 0이니까는요. 감마 H에 1 플러스 지분의 AY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감마는 뭐예요? 이 기름의 비중량이죠. 예. 그럼 이 기름의 비중량 감마는 뭐가 되나요? 9800S라고 하는 그런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에서 뭐예요? 이 S가 비중이에요. 단위는 뭐가 되나요?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이 되죠.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비중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SI 단위에서요. 그래서
그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바로 어떻게 해요? 비중량 감마를 구하면 9,800 곱하기 비중이 0.75니까 0.7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깊이가 h가 1.5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1 플러스 중력가속도 9.8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등가속도 어떤 연직 상방향으로 4.9m/s 제곱의 등가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Y가 4.9가 대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P2 값을 구한 거. 그래서 이 P2 값을 구하면 바로 이런 값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